요즘 쇼핑은 단순히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사는 수준이 아닙니다. 판매자 얼굴을 보며 실시간 소통을 하고 급기야 가상 공간 안에서 입을 패션 상품까지 구매하기도 합니다. 메타버스로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는 이 쇼핑 업계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박승환 기자입니다. 여기는 이탈리아 피렌체 구찌 빌라입니다. 올봄 출시된 신상품들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다녀온 이곳은 네이버제트의 제페토인데요. 명품 브랜드 구찌와 함께 가상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아바타들을 위한 옷이나 가방, 모자와 같은 패션 아이템을 판매합니다. 메타버스를 마케팅에 활용한 건데 가상현실에 익숙한 MZ세대를 노린 겁니다. 비록 실체가 없는 아이템일 뿐이지만 미래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시도인데요. 루이비통이나 발렌티노와 같은 명품은 물론 나이키, 컨버스 등 다양한 브랜드들이 메타버스에 뛰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불붙은 온라인 쇼핑 경쟁이 가상 공간으로까지 번진 겁니다. 유통업계는 이처럼 업종과 영역을 가리지 않고 새로운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라이브 커머스인데요. 쉽게 말해 작은 홈쇼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송 장비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여러 시청자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2년 뒤 예상되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는 8조 원. 이에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빅3는 물론 쿠팡, 네이버, 이베이 등 이커머스 기업까지 서비스를 확대 중입니다. 얼마 전엔 배달의 민족까지 가세하며 업종 간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영역 넘나들기도 한창입니다. 최근 10일번가는 예능과 쇼핑을 결합한 콘텐츠를 내놨고 티모는 전기차 신차 발표회를 하는가 하면 오피스텔 분양권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이미 격변기에 진입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이 지금 아주 그냥 격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2021년 유통혁명, 4차 산업혁명에 가장 먼저 시작되는 산업인 소매 산업에 지금 엄청 커다란 변혁이 시작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에 각종 융복합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온라인 쇼핑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갈수록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쇼핑업계에 대한 이야기 취재 기자와 함께 더 나눠봅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고 기자. 네. 앞서 메타버스 얘기를 우리가 좀 했는데 사실 우리 한국경제TV에서도 지금 부동산 메타버스를 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쇼미더집이라고 하는 이 실가명 가상 주택 전시관 내일 모레죠. 17일에 가동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렇게 그 영역을 넓혀가는 트렌드가 앞으로 좀 전반적인 영역에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해보게 될 얘기는 이 가상 공간 얘기가 아니고 오프라인 얘기입니다. 특히 먼저 이 편의점 같은 경우에 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쪽에서 영역 확장에 좀 주력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편의점이라고 하면은 담배 가게라는 이제 인식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편의점의 매출에서 30에서 40%는 이제 담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네. 요즘에 그 편의점을 보면은 이런 물건도 팔았어? 하는 상품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뭐 명절에 한정해서 좀 팔았던 상품들이긴 하지만 150만 원이 넘는 고급 한우나 그리고 뭐 골드바, 명품백, 심지어는 목조 주택까지 팔았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거를 우리 이런 상품도 팔았어요 하고 그냥 홍보하고 끝낸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그 내놓기가 무서울 정도로 바로 그냥 다 팔려 나갔는데요. 예. 또 이제 고급 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꾸준히 잘 팔리고 있고 식품 회사들하고 콜라보를 해서 만든 이색 상품들도 계속 팔리고 있어서 이러면 이제 편의점인지 마트인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뭐 100만 원대가 넘는 와인도 팔려 나가고 있다는 얘기까지 있던데 네. 그 정도 가격이면은 뭐 백화점 같은 데 가야 구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의점들이 이제 기존 마트나 백화점이 하던 역할까지 진출해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네.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뭡니까? 네,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8년에 우리나라 전국에 10,000개 정도의 편의점이 있었는데 지금 네. 10년이 조금 지난 지금에는 4만 개 가까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를 보더라도 반경 50m 안에 편의점 3곳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서울 평균으로 하면 이제 그 점포 간 거리가 100m인데요. 이렇게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눈에 띄어야 하고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네. 겁니다. 아마 그것도 있고 팬데믹 때문에 좀 백화점이나 마트는 또 직접 가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편의점에서 이런 물건을 사려는 그런 수요가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편의점의 이런 행보가 단기 이벤트성 마케팅으로도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앞서 얘기할 때 무섭게 동이 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실제 매출로도 그게 좀 반영이 됐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단기적으로 그냥 이벤트다라고 끝낼 수도 있는 건데 사실 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놓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예. 그 유통 채널별 실적을 비교한 자료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내놨습니다. 근데 예. 2020년을 기준으로 편의점 3사, 그러니까 CU, GS25, 세븐일레븐 이 3사의 매출액이 백화점 3사를 합친 것보다 많아졌습니다. 예. 물론 이제 아까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영향도 있지만 그 지금 추세대로라면 대형마트 매출 비중을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그야말로 편의점의 재발견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마트나 백화점도 나름대로 좀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버릴 건 버리고 잘하는 건 잘하자입니다. 뭐 예전처럼 접근성을 높이고 또 다양한 상품 구성을 이렇게 깔아놔서 하는 방식만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고민에서 출발을 한 건데요. 예. 대형마트를 예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그 상품의 종류가 10만 가지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제 편의점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많죠. 그런데 이제 쿠팡에서 팔리는 상품의 종류가 총 몇 가지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뭐 백화점보다는 많을 것 같고 대형마트보다도 많을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뭐 좀 자막에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오네요. 4억 가지입니다. 네. 4억까지. 이게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잘 안 되시면 10만 원이 있고 4억이 있다. 이렇게 4억 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네, 체감이 굉장히 되실 것 많은 같아요. 수준입니다. 굉장히 많은 네.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트의 그 상품 구성이 얼마나 종류가 다양한지가 더 이상 이제 경쟁력이 기준이 되는 시대에는 좀 지나갔다라는 예. 의미고요. 대신에 이제 신선식품처럼 이렇게 눈으로 직접 한번 봐야 좀 그래도 믿음이 가는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제 인테리어용품이나 가전제품처럼 전문적인 좀 설명이 필요한 상품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그 매장의 영업 방향성은 결국에는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문을 연 새로 이제 리모델링을 한 이마트 월계점이나 롯데마트 중계점 같은 경우를 보면 점점 전문 매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은 대형마트처럼 상품을 다양화하고 있고 대형마트는 직접 보면서 구매하는 상품들 위주로 전문화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백화점은 어떻습니까? 백화점도 큰 틀에서는 방향이 같습니다. 결국 잘하는 건 잘하자인데요. 백화점 업계분들에게 실제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네. 앞으로 이제 남성복이나 여성복 같은 일반 의류는 이제 점점 사라지고 대신에 이제 잘하는 것들, 명품이나 뭐 보석, 뭐 화장품 같은 매장들만 살아남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면 이제 결국 백화점 물건 좀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죠. 이 비싼 만큼 이 제값을 다 주고 사는 곳인데 그만큼 또 그 쇼핑하는 재미를 위해서 또 소비자들이 기꺼이 오게끔 하려면 결국은 놀이동산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장 안에 좀 즐길 거리를 늘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근데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이제 쇼핑 테마파크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예. 그 이제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만약에 이제 그 놀이동산 실제로 놀이동산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 그 느낌, 그 진동, 바람, 뭐 중력 이런 거를 아무리 그 증강현실 기술이 발달을 했다고 해도 그대로 느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핑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온라인 쇼핑이 발달을 했다고 해도 그 느낌 그대로 그거를 느끼기는 좀 어려운 거죠. 백화점도 여기에 이제 조금 이제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예. 그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문을 연 더 현대 서울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지금 경쟁 백화점에서도 마치 이제 성지순례를 하듯이 이곳에 찾아가서 좀 배울 점은 배우고 이러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예. 여기를 가보니까 꼭 이제 뭐 옷이나 명품이나 뭘 사러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참 그 볼거리나 체험할 거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제 사방이 거울로 된 이제 체험형 전시관도 있고 또 이제 전체 층 한 개 층이 공원으로 된 것도 있고 또 국내에서는 몇 없는 다양한 그 브랜드들도 입점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뭐 건물 안에 뭐 녹지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얼마 전 우리 리포트에서도 다뤘는데 네. 지금 고기자 뒤에 있는 그림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현대 백화점이죠. 네, 맞습니다. 예. 다른 백화점들도 그러면 이렇게 이런 트렌드를 좀 비슷하게 좀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따라갔다기보다 원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원조가 어디냐면은 네. 그 수원 광교지구에 문을 연 그 하나그룹이 운영하는 그 갤러리아 백화점입니다. 광교 갤러리아 백화점인데 예, 백화점에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요. 예, 하나는 창문, 두 번째는 시계,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1층 화장실입니다. 아, 근데 이게 그렇군요. 이제 일종의 네. 공식이고 불문율인데 이거를 깬 곳이 바로 이 음. 갤러리아 광교점입니다. 창문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있군요. 예. 그 창문을 낸 국내 최초의 백화점이고 건물 디자인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그런 상을 받은 램 코라스라는 분이 이제 직접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서 실제로 가봤더니 네. 층마다 인테리어도 다르게 해서 마치 좀 미술관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직 개장을 이제 앞두고 있는 곳입니다. 신세계 백화점이 대전에 이제 새로 이제 매장을 여는데 거기에는 지금 실내 과학관을 비롯해서 아쿠아리움 그리고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까지 이제 입점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리모델링한 곳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MZ 세대의 놀이터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1층은 보통 명품관이다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 그런 걸 다 깨버리고 대신에 거기에 이제 한정판 스니커즈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MZ 세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트릿 브랜드 이런 브랜드들이 대거 입점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아까 방금 전에 고 기자가 얘기한 1층 화장실도 구비가 됐습니까? 1층 화장실은 조금 이른 시기에 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최근에는 뭐 1층 화장실 있는 백화점 많이 봤습니다. 네. 네. 편의점, 마트, 백화점이 지금 각기 대응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좀 문 닫는 매장들 아무래도 좀 많잖아요. 네. 이게 뭐 이커머스가 좀 워낙 좀 커졌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오프라인에서 영업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구조인 것 같은데 사람이 안 오는데 계속 점포를 운영하지는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스튜디오 나와서 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많은 이제 백화점과 마트들이 줄줄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유통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지 건물을 팔고 나면 끝이겠지만 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되게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유휴 이제 폐점 건물을 다 철거를 해버리고 그 자리에 이제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을 짓는데 해외 사례를 보면은 조금 다릅니다. 예. 지금 이제 영상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나오는 곳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그 이제 문 닫은 쇼핑몰 그 캐리타운 센터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을 개발한 에픽 게임즈가 여기를 이제 사들여서 4억으로 쓰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LA에 메이시스 백화점이 입점해 있었던 웨스트사이드 파빌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9년에 구글이 통째로 빌려서 이제 사무실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런 그 쇼핑몰이나 백화점 같은 경우가 이제 좋은 입지에 있는 그렇죠.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주차 공간도 넉넉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점을 살려서 사무실이나 아니면 체험형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네. 오프라인 매장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들어봤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뭐 그만큼 좀 절박하다는 신호 같기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